시설에서 그 한 분이 징계를 당해가지고 혼자서 아침 7시 반에 휴게 시간을 다 못 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28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그런 아침 상황에서 휴게 시간을 다 못 쉬고 나와서 낙상한 어르신을 발견하고 케어를 이제 다 해드리고 나서 다 이제 아무 일 없었는데 보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고. 낙상한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봉 4개월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달이 돼가는데 요양원에서는 뭐 법적 대응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은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 하고 있습니까? 이 구조 자체가 28명의 치매 어르신을 한 명이 보살펴야 되고 그것도 방이 칸칸이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서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노인학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서두에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방문요양보호사로서 18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시급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저시급이었고 거기에 주휴수당하고 연차가 포함된 겨우 그 금액이었던 거죠. 최저임금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벌써 15년째입니다. 국가 주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99%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문제점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요양은 센터마다 시급이 다 다릅니다. 전국의 센터들이 다 달라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처우도 다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일을 들어가서 충격이었던 것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같이 사는 아들방 청소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했고 김장철에는 그 어르신 집이 사랑방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르신들이 뭐 파, 배추, 무를 아예 그 집으로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어르신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면서 집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을 앞두고 만두 300개, 400개씩 빚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혼자 다 드실 거예요 이랬더니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4층이었는데 빌라 바깥에 어떤 안전 받침판도 없는데 유리창을 닦아달라고 정말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막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양보호사인지 파출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런 놀래는 이제 현장을 좀 목격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센터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센터는 다 어르신들 편입니다. 제가 방문요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르신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제가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죠. 그렇지만 어르신이 이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입수한다거나 이런 어르신의 사정이 생기면 출근길 가다가도 문자로 오늘 그 집 가지 마세요. 이런 해고 통보를 받기 일쑤입니다. 저도 그런 문자 받았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저의 기책 사유가 아니라면 휴업수당 7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받아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계신가요? 하나도 없죠. 이것은 이제 해고뿐만이 아니라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4대 보험, 퇴직금, 장기근속 장려금까지 못 받는 그런 불이익한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다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확진이 걸려서 일주일 쉬고 어르신이 또 일주일 걸립니다. 또 같이 살던 자녀분이 또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한 달간, 한 달 반까지 아예 출근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다행히 시설은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할 동안은 다 그게 유급 처리가 다행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양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무급 처리로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장기근속 장려금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제가 공단에 몇 차례 문의했을 때 공단 관계자들은 얘기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렇게 옮겨 다니지 마시라고 장기근속 장려금을 만든 겁니다. 제발 옮겨 다니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옮겨 다니고 싶어서 옮겨 다닙니까? 10개월, 11개월이 되면 바로 여지없이 해고 통보가 날라옵니다. 왜요?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근데 그 퇴직금 누가 줍니까?
공단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랑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다 공단에서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답답해서 우리한테 안 줄 거면 그 퇴직 적립금 국가에서 환수해라 이랬더니 또 그러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나 어이없는 현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기근속 장려금을 3년으로 유지하려면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센터를 옮겨 다니더라도 그 근속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3년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장기근속 장려금을 1년으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월 60시간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 60시간 이하로 지금도 59시간, 59.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하로는 절대로 근로계약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공서 유급휴일 지금 많이 쉬고 계시죠. 그나마 시설은 또 낫다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제가 요양은 분명히 소정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빨간 날이 끼면 그날 근무 배치를 빼버립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법적으로는 하루 시급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빼버립니다. 관공서 유급휴일 취지가 무엇입니까? 월급이 깎이지 않아도 편안히 쉬라고 그런 취지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월급이 이렇게 다 깎이는 마당에 유급휴일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빨간 날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한테도 불이익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빨간 날이라고 돌봄을 안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자녀분들이 꼬박꼬박 와서 케어를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유급휴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현장과 동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바로 보시고 시급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입니다. 이 최저시급 이거 가지고 우리 일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최저시급의 130% 이상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시급으로 돌봄 노동을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어르신으로 이동할 때 교통비 다 자부담입니다. 점심값도 아까워서 커피로 때우고 그리고 다음 집 어르신으로 갑니다. 최저시급이 아니라 돌봄 노동에 맞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케어 인력입니다. 지금도 국가 자격증을 엄청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일하고 있습니까? 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특히나 제가 요양은 1대1 케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케어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특히나 정신적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앞서 얘기한 불안정한 고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요양의 시급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돌봄임금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최근 통합 돌봄 케어를 많이 얘기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존엄을 받고 싶고 내가 살던 집에서 케어받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전문성을 더 키워주십시오. 허드렛 일 하는 사람, 호칭을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을 막 해도 되는 사람, 그냥 싸게 굴려도 되는 사람, 제발 이런 사람 취급당하지 않게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